안녕하세요. KB조이팀의 이소영입니다. 오늘 영상은 처음 스포가 되었다시피 바로 농촌 비전모험 알아보기입니다. 농촌에서 비전모험을 줄이기 위해 최적관리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적관리 기법은 최적의 비용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오염을 예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 농촌 지역에서 이러한 최적관리 기법들이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는지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제가 다니는 주말농장을 방문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주말농장의 최적관리 기법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보기 위해서 주말농장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빠질 수 있게 길이 나와져 있어요. 그 옆으로는 쭉 물이 빠질 수 있게 수로가 나져 있고요. 여기가 또 물이 빠지는 수로 같습니다. 여기 수로 있고요. 이거랑 연결되는 수로가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닐이가 쌓여져 있어요.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뭐 그런 이유겠죠? 여기도 비닐이가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따로 하시는 데를 보는데요. 여기도 확실히 깔끔하게 잘 돼 있죠. 이렇게 위에 비닐이 대신에 천 같은 거를 덮어준 것 같고요. 도랑도 잘 돼 있고 경계도 확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편에서 실트 펜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밭과 그거를 구분해주고 야생동물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근처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실트 펜스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주말농장을 탐방해 보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주말농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적관리 기법이 수로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트 펜스도 있고 비닐로 잘 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농촌 지역을 탐방한 영상도 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KB조이팀 은수입니다. 오늘은 농촌의 최적관리 기법 사례를 살펴보러 나왔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가 농촌이라서 저희 집 밭은 아니지만 이제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밭을 염탐하러 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희 동네에 밭이 크게 있는데요. 저희 집 밭은 아니라서 제가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데 한번 농촌에서 어떤 최적관리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실제로 한번 탐색하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발견했던 최적관리 기법은 바로 밭 토양 표면을 피복하는 것이었는데요. 밭의 토양 표면을 피복하는 것은 밭이 나지 상태일 때보다 토양이 유실되는 것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주변 지역을 좀 더 둘러보았는데요. 밭의 토양을 피복하는 것 외에 눈에 띄는 최적관리 기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변의 밭들은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밭의 경작지가 주변 토지에 비해 낮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경작지가 낮기 때문에 강우의 영향을 받아 토양이 유실되는 경우가 적게 발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비가 온 뒤에 방문하였는데 밭에 물이 고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다양한 최적관리 기법을 찾기 위해 다른 지역을 탐방해 보았는데요. 이곳에서는 밭의 표면을 피복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밭 가장자리에 놓여진 실트 펜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한 색다른 최적관리 기법은 바로 등고선 경작입니다. 등고선 경작은 비가 오면 각 이랑 사이에 빗물이 모여 땅속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토양 표면으로 흘러내리는 물을 감소시켜 토양 유실을 억제합니다. 이곳 주변의 경작지는 대부분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 곳의 농촌 지역을 탐방하고 왔는데요. 저는 실제로 평소에 논과 밭에서 실트 펜스와 밭의 피복을 자주 봤었어서 이 두 가지는 잘 갖추어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탐방을 와보니까 밭의 피복은 정말 많았지만 실트 펜스는 생각 외로 별로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탐방한 최적관리 기법 외에도 정말 다양한 최적관리 기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농촌에서 사용되는 최적관리 기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양 검정 시비입니다. 시비 처방전은 자신의 논과 밭에 비료를 얼마만큼 넣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보내면 알 수 있습니다. 토양 성분을 분석해주며 토양 상태에 맞추어 알맞은 비료 사용을 추천해주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비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완효성 비료 사용입니다. 완효성 비료는 토양에 사용된 비료의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비료를 말합니다. 비료의 효과가 천천히 나타난다고 해서 수확량에 큰 영향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완효성 비료는 작물의 생육 시기에 따라 필요한 성분량만큼 양분을 공급할 수 있고 추가 시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시비하면 됩니다. 완효성 비료의 사용은 비저모형 배출을 27%나 저감시켜주는 최적관리 기법입니다. 세 번째는 물고 조절 장치 설치입니다. 물고 조절 장치란 논의 물 공급과 배수를 쉽게 조절하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한 번의 설치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배수관 각도로 논의 물 수위를 조절합니다. 물고 조절 장치를 이용해 배수 물고의 높이를 중간 낙수기 이전에는 7cm, 중간 낙수기 이후에는 12cm로 관리합니다. 네 번째는 볏짚 거적으로 지표를 피복하는 것입니다. 토양을 나지 상태로 두지 않고 수확 후에는 지표를 볏짚으로 피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양을 볏짚으로 덮어두면 빗물에 토양이 침식되지 않고 물을 빠르고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어 흙도 비료도 떠내려가지 않아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토양의 생산성도 더불어 증가하겠죠? 다섯 번째는 침사구 조성입니다. 침사구는 비가 온 뒤 토양과 비료가 빗물과 함께 그대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양에 작은 웅덩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침사구는 밭에서 나가는 물이 한번 고였다가 배출되면서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해 비저모염을 저감시킵니다. 집단을 말아 만든 침투 집단을 침사구에 꽂아주면 효과가 상승합니다. 여섯 번째는 초생대 조성입니다. 초생대는 밭끝에서 흙을 비롯한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잔디밭을 말합니다. 침사구보다 유지 관리가 쉽고 한 번 만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축 분뇨 퇴비와 가축 분뇨 발효액의 살포 기준과 사용 적정량에 알맞게 사용하기, 축분이나 퇴비는 반드시 덮개 등 비가림 시설 설치하기, 가축 분뇨는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장시설에 보관하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 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비저모염원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는 분리하여 배출하고 불법 소각은 금지하며 다 쓴 농약병이나 폐비닐은 잘 모아두어 회수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농촌의 비저모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농촌의 최적관리 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농촌의 비저모염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과 시민분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어렵지 않겠죠? 지금까지 KB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